오늘도 한국의 기분 좋은 소식들을 전해드립니다. 한국이 보유하고 있는 현무삼 순항미사일 최대 사거리 3000km가 개발 목표. 한국군은 일본 열도 전역과 중국 전체를 타격 가능한 상황. 현무삼 순항미사일은 7. 기동전단의 세종대왕급 구축함, 충무공 이순신급 구축함, 한국이 개발 중인 핵잠수함 SLBM에 장착 가능한 지상 타격용 순항미사일입니다. 한국군이 꾸준히 개량 중인 현무삼 미사일은 현무삼A 사거리 500km를 시작해 현무삼C 사거리 1500km를 돌파했으며 현재까지 개발 중인 현무삼B의 사거리는 무려 3000km에 달합니다. 한국군의 미사일 기술력이 발전할수록 사거리가 계속해서 늘어나는 게 특징이며 일본 열도 전역은 물론 중국 영토 전역까지 한국군의 현무삼 미사일의 사거리에 전부 포함시키는 게 진정한 목표. 현무삼의 지상 발사 차량. 현무삼 미사일은 지상 발사형은 물론 미사일 구축함과 미래 한국 해군의 화력을 책임지는 아스널10의 KVLS 수직 발사기에 탑재 가능. 유도 방식은 최첨단 관성항법, GPS, 디지털 지형 대조 방식을 사용합니다. 현무삼 미사일은 중국, 일본에 대한 효과적인 방공망 제압 작전을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기도 합니다. 실제로 걸프전 당시 이라크군 방공망을 초토화시킨 건 토마호크 순항미사일이며 방공망은 순항미사일의 좋은 타겟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2011년 오디세이 새벽작전 당시 미국, 영국 연합군이 리비아군의 방공망을 향해 124발의 토마호크 순항미사일을 발사해 방공망을 초토화. 순항미사일은 현대적인 방공망을 구축한 나라에 대해서도 여전히 유효하다는 걸 증명했습니다. 2018년에는 시리아군의 화학무기 사용에 대응해 미국과 다국적군이 순항미사일로 시리아 화학무기 시설에 대한 타격을 진행하였습니다. 시리아군은 러시아 방공체계인 부크 미사일 시스템과 판치르 S1으로 무장하고 있음에도 순항미사일들을 요격하는데 전부 실패했죠. 이러한 방식으로 적을 공격하는 순항미사일 현무삼은 제트 엔진을 통해 음속 이하의 속도를 유지하며 저고도로 비행하기에 타격 정확도가 높으며 중국, 일본의 방공망에서는 포착이 매우 어렵게 만듭니다. 한국군이 공개한 현무삼의 함대지, 잠대지 버전 실전 배치가 갖는 의미를 순항미사일의 특성에서 찾을 수 있죠. 한국군의 순항미사일 전략. 순항미사일의 경우 적국의 방공망 제압을 위험없이 한다는 것이 가장 중요한 가치를 가집니다. 이러한 현무삼 미사일에 대해 일본 네티즌들은 한국의 지상타격, 토마호크 같은 순항미사일도 존재하냐며 발칵 뒤집힌 상황. 관련 게시글에 올라온 일본의 댓글 반응입니다. 자주유탄포를 발사하여 적군을 괴멸시키는 것이 빠를까? 순항미사일로 정밀 조준 타격해 적군을 괴멸시키는 것이 빠를까? 한국은 선택지가 2개나 있어. 이것은 정말 걱정스럽다. 한국은 순항 미사일을 보유하고 있는 게 당연했다. 해외 무기 수출로 다른 무기를 개발할 자금을 많이 벌었잖아. 전 댓글에 대한 답변. 한국의 무기는 웬만큼 싸고 웬만한 성능이라고 생각해. 미국제 무기나 러시아제 무기를 정치적인 이유로 살 수 없는 나라가 구매하고 있다. 해외 무기 수출 기관 부분은 한국 정부가 적극적으로 밀어주는 것도 성공의 원인이야. 자위대의 믿음이 부족해진다. 보통의 AAM 공대공 유도탄조차 제대로 운용하지 못하는 자위대가 어떻게 토마호크 수준의 순항 미사일을 막을까? 한국군의 순항 미사일 성능이 날조면 몰라도. 언제부터 순항미사일을 개발했어? 한국은 발전 속도가 대단하다. 순항미사일 갖고 있는 한국의 성격을 건드리면 순식간에 사라질 것. 야후에서 올라온 코멘트들은 한국산 미사일을 바보 취급하고 있었어. 현실의 한국은 유럽 수준의 무기 수출국, 병기 자체의 평가는 세계에서 높거든. 일본의 대형 잠수함이 호주에 수출되었다면 모르겠지만 프랑스가 완벽하게 패배시켜줘서 다시 정신 차렸다. 군사 지식을 조금이라도 알면 병기 부문에서 한국을 무시하는 게 비정상이야. 북한을 상대하는 한국군의 전법이 육상자위대와 거의 비슷해. 어떻게든 타격 지역에
화력을 발생시킨다. 그 다음 보병 침투 단계를 시작. 북한이 은폐한 화포를 미사일로 전부 섬멸하면 시간 여유가 생겨. 마지막으로 분대 화력 높이면 한국군이 전투에 승리할 가능성이 충분해진다. 전 댓글에 대한 답변. 근데 지금 북한의 핵미사일을 빼면 한국을 1대1로 이길 수 있는 능력은 없잖아. 항공전력이나 무기의 현대화 수준이나 모두 너무나 다르다. 순항 미사일은 현대 장비라 고장이 많이 발생한다. 적어도 응사할 수 있는 자주유탄포 정도는 가동시켜두라고. 그건 그렇고 최신 무기만으로 전쟁을 이길 수 있다면 미군은 아프가니스탄에서 고생하지 않았을 거야. 전 댓글에 대한 답변. 장비 운운이나 미사일 운운하기 전에 한반도는 지리적으로 전쟁 승리가 무리야. 세계 지도를 펼쳐봐라. 일본, 중국과 전쟁을 시작해도 반도 전체를 보호하는 건 정말 무리다. 만약 승리해도 독일의 드레스덴처럼 모든 도시가 폭격을 맞은 상태겠지. 전 댓글에 대한 답변. 맞는 말이다. 일본은 제대로 된 순항 미사일 없어. 그래도 자주유탄포는 보유하고 있다고. 어느 나라도 야전포나 자주포는 없어지지 않잖아. 연속 투사 가능한 대포는 예나 지금이나 위력이 변하지 않았어. 한반도는 지리적으로 정말 가깝기도 하고 한국이 미사일로 일본을 공격하면 한국도 동시에 대포의 공격을 맞는다. 방위성은 자주유탄포 추가 생산이 정답이다. 전 댓글에 대한 답변. 그러니까 은폐되고 분산되어 있는 포병을 동시 발사 가능수가 제한된 순항 미사일로 모두 침묵시키는 것은 무리라는 소리를 말하고 싶은 거지. 전 댓글에 대한 답변. 결국 한국의 인터넷인들은 전시 상황에서 미사일 공격으로 적군의 무기 체계를 전부 섬멸할 수 있다고 말해. 어느 쪽의 발언이 진짜인지는 서로 부딪혀보면 알 수 있고. 전 댓글에 대한 답변. 순항 미사일만으로는 지상 무기를 무력화할 수 없을 것. 일본인은 토치카 안에서 생존하고 있는 거야. 그리고 주일 미군을 기다리면 승리. 한국이 미사일 마구 배치해도 일본을 이길 수 없는 건 달라지지 않는다. 어디로 튈지 모르는 순항 미사일의 GPS는 민생용 수준. 도쿄 상공은 분명히 미국 관할이고 자위대 기지를 공격하면 인근 미군 기지도 공격할 가능성이 있어. 원래 일본을 공격하면 세계를 적으로 돌린다는 것을 이해할 수 없는 것일까? 미국이 현무삼 미사일의 배치 허가를 내렸다는 사실 너희들은 알고 있어? 트럼프와 공화당은 일본을 전혀 신용하고 있지 않다. 여차하면 한국 미사일로 일본을 공격하려는 진심을 갖고 있었다는 사실. 불과 20년 전만 해도 미국의 가상의 적국 중 하나에 일본이 끼어 있었다는 사실. 2000발의 순항 미사일이 일본에 날아오는 게 아니면 걱정하지 않는다. 순항 미사일로 그게 가능하다면 한국군도 굳이 미군에 의존하지 않을 테고 전시작전권도 옛날에 한국군에 넘겨졌지. 드론도 그렇지만 순항 미사일에 대한 과대평가는 왜 없어지지 않을까? 확실히 없는 것보다는 있는 게 부럽지만 상관없어. 단거리 미사일은 북한용, 중거리 순항 미사일은 일본용이야. 전쟁이 나면 자위대 기지와 도쿄는 순식간에 소멸이다. 원자력 발전소 시설에도 공격당해 일본은 끝났어. 나머지 단거리 미사일도 일본에 날아올 것이다. 일본은 일방적으로 평탄화가 된다. 전 댓글에 대한 답변. 미사일의 탄두가 거의 전부 일본을 향한 게 확실하잖아. 한국군이 일본을 가상의 적으로 지정하는 현실을 외면하지 마라. 전 댓글에 대한 답변. 그에 비해 자위대부는 정말 불쌍하구나. 고성능의 일본산이란 과거의 유물에 사로잡혀 어중간한 성능을 어중간하게조차 갖추지 못한 채 본격적인 전투기조차 미국이 사용하는 것보다 스펙이 떨어진 전투기와 탑재 미사일을 비싼 값에 주고받고 그것마저도 결국 유사시에 사용 허가를 받기 전에 납작 엎어질 것은 확정되어 있으니